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 유가 급등이라는 삼중고 속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마주들만 개별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는 각자 도생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업종들 찾아보겠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02% 떨어지면서 2,547.68포인트.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가 고점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86% 상승하며 마감 지수는 914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삼중고 속에 미중 갈등까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도 3,543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163억 원, 1,08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404억 원 순매도, 외국인이 487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만이 1,12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하락한 1,333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일제히 내림세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64% 상승해서 종가 58만 3천 원이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7만 전자를 지켜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 속에 4.05% 하락하며 종가 11만 3,700원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사용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1%대, 그리고 LG화학이 2%대 하락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업체들에 밀려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LNF를 제외하고 9개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 주가가 지금 워낙 박스권에 있다 보니 에코포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날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46% 올라서 29만 9천 원, 에코프로가 1.49% 강세로 102만 1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DX가 3.23% 올라서 종가 6만 700원이었는데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종가 역시도 6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로봇주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날도 11.58%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주가도 20만 원 선 넘겼습니다. 종가는 21만 2천 원이었습니다. 주도 업종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테마 플레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날 비료와 요소수, 농업, 그리고 비만 테마까지 상승을 했고 반면에 미중 갈등 속에 반도체와 HBM 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요소수와 비료 관련 테마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요소수 쪽에서는 KG케미칼이 19.02%, 유니온이 10%대, 롯데정밀화학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비료 섹터에서도 조비가 20.29% 급등을 했고요. 체시스와 남해화학이 각각 12% 가까이, 10%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또 한 번 요소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관련 업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랐지만 정부는 과거 수출 중단 사태를 겪은 이후에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재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간, 제 갈 길을 가장 잘 가고 있는 업종은 바로 로봇 테마입니다. 로봇주는 강한 수급 동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삼성증권은 대내외에서 로봇 관련 모멘텀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로봇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중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하나 로보틱스도 같은 달에 출범 예정이고 또 11월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토타입 출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죠. 삼성증권에서는 HD 현대를 로봇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거래일 로봇주 마감 상황입니다. 우선 관련주로 꼽히는 HD현대 이날 6% 가까이 상승하며 종가 67,500원이었습니다. TPC 글로벌이 12.45% 급등했습니다. 마감가 3,115원이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5% 상승했고 두산이 10% 가까이 오르며 종가 11만 6,800원. 현대무벡스가 4.76% 강세로 종가는 3,8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용 성형 시술 업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중국의 중추절로 많은 유커들이 국내에 들어올 텐데 이 유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원정 성형 같은 미용 성형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후에 외국인들이 성형외과에서 쓰는 카드 비용이 면세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같은 미용 성형 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미용 의료 테마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보톡스 테마에서는 메디톡스를, 그리고 비침습형 미용 의료기기 테마에서는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시장에 예정돼 있는 이벤트들 정리했습니다.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이라 테마와 엮인 일정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부터 15일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요. 내일은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계 폐암회계도 이날까지 나오는데 이때까지 나오는 신약 연구 결과 발표들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로드쇼를 열고 K뷰티와 패션, 음식, 관광 등을 소개하며 유커 유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소비 테마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시장 분위기 보면서 특징적인 업종들 체크했습니다. 그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